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 밤.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속삭였다. 이제 끝이야. 하지만 그 끝은 예상치 못한 손길로 시작되었다. 시아버지의 손이 내 손을 잡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손은 나를 지탱해 주었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숲속. 나는 지은으로 불리는 평범한 여자였다. 28살. 직장에서의 안정된 삶과 가족의 기대가 어깨를 짓누르는 나이. 결혼은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다가왔다. 민준과의 약혼은 부모님의 바람대로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집안 사이의 연결고리였다. 민준은 착한 남자였다. 변호사 지망생으로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나를 배려해 주었다. 하지만 그의 미소 뒤에서 내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수아. 그녀는 내 대학 시절 동아리 친구로 이제는 카페를 운영하는 30살의 자유로운 영혼. 그녀의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울릴 때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사랑을 숨겼다. 그날 오후 나는 민준의 집으로 향했다. 시아버님의 생신 잔치 준비를 돕기 위해서였다. 시아버님. 현우 씨는 60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장한 체격의 은퇴한 교사였다. 그는 항상 조용히 가족을 지켜보는 사람이었다. 민준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그는 홀로 아들을 키웠다. 그 집은 서울 강남의 오래된 빌라로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공간. 잔치 준비 중. 나는 부엌에서 홀로 서 있었다. 수아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걸렸다. 오늘 밤. 만나자. 더 이상 못 참아. 그녀의 답장은 아직 없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시아버님이 들어오셨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지은아. 이거. 내 거냐? 그의 손에 쥔 것은 내 핸드폰이었다. 내가 테이블에 놓아둔 것을 실수로. 화면에는 수아와의 사진이 떠 있었다. 우리 둘이 한강공원에서 손을 잡고 웃는 사진. 순간 세상이 멈췄다. 내 비밀이 이렇게 드러날 줄이야? 한국 사회에서, 특히 가족의 기대 속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은 치명적인 상처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시아버님. 그건 오해예요.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모든 걸 꿰뚫고 있었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난 후 집은 고요했다. 민주는 친구들과 술자리에 나갔고 나는 홀로 방에 앉아 있었다. 문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시아버님이 들어오시더니 내 맞은편에 앉으셨다. 아무 말 없이. 그의 시선은 창밖비에 젖은 서울 야경을 향해 있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했다. 비난의 말. 실망의 한숨. 아니면 추방. 하지만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지은아.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고통을 겪었단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림이 스며들었다. 그 순간 나는 눈물을 터뜨렸다. 시아버님의 과거를 알게 된 건 그 후였다. 그는 젊은 시절 남자친구를 사랑했지만 가족의 압박에 굴복해 결혼했다.
어머니와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의무였다. 민준을 낳고 삶을 이어갔지만 그 비밀은 가슴에 묻혔다. 내가 수아를 사랑하는 걸 보니 내 옛날이 떠올랐어. 숨기지 마라. 진짜 사랑은 숨길 게 아니야. 그의 말은 나를 해방시켰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민준과의 결혼은 코앞이었고 가족들의 기대는 산처럼 무거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아를 만났다. 그녀의 카페는 홍대 거리에 있었다. 작은 공간에 꽃과 책이 어우러진 곳. 수아는 나를 보자마자 안아주었다. 지은아. 어제 메시지 봤어.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시아버님의 손길. 그의 고백. 수아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럼. 우리 어떻게 해? 그녀의 목소리에 불안이 스며들었다. 우리는 레즈비언 커플로서 한국 사회의 벽을 너무 잘 알았다. 동성 결혼은 여전히 꿈같은 이야기. 차별과 편견이 도사리는 현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결심했다. 함께 싸우자. 이제 숨기지 말고. 그러나 드라마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다. 민준이 의심을 품기 시작한 건 그 주였다. 그는 나의 변화된 태도를 느꼈다. 지은아. 요즘 왜 이렇게 멀어지는 기분이야? 나한테 무슨 일 있어? 그의 눈빛에 상처가 보였다. 나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민준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나의 것이 아니었다. 시아버님은 조용히 중재했다. 민준아. 지은이는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이해해줄 수 있겠니? 하지만 민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다.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은이가 다른 여자를? 가족 회의가 소집되었다. 어머니 쪽 친척들이 모여들었고 집안은 소란스러웠다. 이건 안 돼. 결혼을 취소해야 해. 이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한국의 전통 가풍. 체면. 후손의 연속. 모든 게 우리를 짓눌렀다. 수아는 내 곁에 서서 손을 꼭 쥐었다. 그녀의 용기가 나를 버티게 했다. 시아버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모두 들어라. 사랑은 혈연이나 성별로 정해지지 않아. 내가 아는 한. 지은이는 우리 가족의 일부야. 그리고 그녀의 사랑은 존중받아야 해. 그의 마른 방 안을 정정로 물들였다. 친척들의 시선이 변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 후에 왔다. 언론이 끼어든 건 우연이었다. 민준의 사촌이 SNS에 올린 글 하나가 퍼졌다. 유명 집안 딸. 레즈비언 스캔들. 제목은 충격적이었다. 서울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었다. 악플이 쏟아지고 직장에서의 소문이 돌았다. 나는 집에 틀어박혀 울었다. 수아는 매일 와서 안아주었지만 그녀의 카페도 손님들이 줄었다. 지은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건 우리의 사랑이야. 그녀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현실의 무게는 여전했다.
시아버님은 움직였다. 그는 옛 제자들, 교육계 인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 내 며느리의 사랑처럼 그의 노력은 작은 물결을 일으켰다. 지역신문에 인터뷰가 실렸다. 은퇴 교사의 고백, 숨겨진 사랑의 진실, 그 기사는 우리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모았다. LGBT 커뮤니티에서 연락이 왔고 시위에 참여할 사람들이 모였다. 민중과의 대면은 가장 고통스러웠다. 그는 돌아와 내 앞에 앉았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아버지의 말처럼. 내 행복이 중요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 순간 나는 자유를 느꼈다. 결혼은 취소되었고 가족은 서서히 받아들였다. 시간이 흘렀다. 봄이 서울을 물들일 때 수아와 나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시아버님은 우리 집으로 찾아오시곤 했다. 수아야. 지은이 잘 부탁해. 그의 미소는 이제 밝았다. 우리는 함께 산책하며 한강을 걸었다. 비가 그친 밤. 그의 손이 다시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엔 수아의 손도 함께. 그 손길은 용서이자 축복이었다. 사랑은 때론 비밀에서 시작되지만 진실로 피어난다. 한국의 거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새 삶을 걸었다. 나는 지은 28의 평범한 사무직 여성이었다. 매일 지하철로 출근하며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서울의 빌딩들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가족의 기대는 무거웠다. 어머니는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지라고 반복하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민준과의 만남은 그런 기대의 산물이었다. 그는 29. 안정된 직장인으로 나와의 결혼을 기뻐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수아에게가 있었다. 수아는 30. 홍대의 작은 카페 블루밍을 운영하는 예술가 기질의 여성. 그녀의 짧은 웨이브 머리와 따뜻한 미소는 나를 사로잡았다. 우리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부터 내 사랑은 그녀를 향했다.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은 가족에게 숨겨야 할 비밀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문제로 여겨지곤 했다. 그날 민준의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수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밤 한강에서 만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녀의 답은 기다릴게였다. 짧지만 그 말은 내 가슴을 뜨겁게 했다. 시아버님의 생신 잔치 준비는 평소처럼 바빴다. 부엌에서 반찬을 나르며 나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아두었다. 실수였다. 시아버님의 발소리가 들렸을 때 이미 늦었다. 지은아. 이 사진은 그의 손에 내 폰이 들려 있었다. 화면에는 수아와 내가 손을 잡은 사진. 공원의 벚꽃 아래 행복한 순간. 내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친구예요. 오해 마세요. 하지만 그의 눈은 부드러웠다. 오해가 아니야. 나도 알아. 저녁 잔치가 끝난 후 집은 조용했다.
민주는 친구들과 나갔고 나는 방에 홀로 앉아 떨었다. 문이 열리며 시아버님이 들어오셨다. 그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비가 한강을 적시고 있었다. 지은아.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사랑을 했어. 그의 고백은 충격이었다. 그는 옛 연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가족의 압박에 굴복해 결혼한 과거? 숨기지 마. 내 사랑은 내 거야. 그러더니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함은 눈물을 자아냈다. 그 밤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이는 시작이었다. 결혼식은 한 달 후. 그리고 비밀은 이제 퍼질 위험이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수아의 카페로 달려갔다. 홍대 거리는 주말의 활기로 넘쳤지만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카페 문을 열자 커피 향과 함께 수아의 미소가 나를 맞았다. 지은아.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창백해 그녀는 나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시아버님의 발견, 그의 손길, 과거 고백. 수아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분이 이해해 주셨어. 그녀의 목소리에 안도와 놀라움이 섞였다. 우리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의 손이 내 손을 감쌌다. 우리 이제 숨기지 말자. 이 사랑을 지켜야 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민준에게는 어떻게 말할까? 가족의 반응은? 한국의 보수적인 시선이 떠올랐다. 뉴스에서 본 LGBT 시위, 차별 소송. 우리는 그런 이야기 속 인물이 될까 봐 두려웠다. 수아는 말했다. 지은아. 내가 내 곁에 있을게. 함께 싸우자. 그녀의 결의가 나를 용기 주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한강으로 갔다. 비가 그친 강변은 평화로웠다. 손을 잡고 걸으며 우리는 미래를 꿈꿨다. 작은 집, 함께하는 일상. 하지만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지은아. 오늘 만나서 이야기하자. 민준과의 만남은 카페에서였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요즘 내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나는 망설였다. 시아버님의 조언이 떠올랐다. 민준아. 미안해. 나는 여자를 사랑해. 그의 얼굴이 굳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충격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 나는 수아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사람이야. 진심이야.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한테 들었어.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우리 결혼은 그는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미안해. 내가 나쁜 게 아니야? 그냥 내 사랑이 달라.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대화했다. 시아버님의 말은 그를 흔들었다. 민준아.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 내 어머니와도 그랬지만 이제는 다르게 가자. 민주는 결국 받아들였다.
하지만 가족 모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문이 퍼졌다. 이건 집안 망신이야. 삼촌의 외침. 시아버님은 일어나 말했다. 망신이 아니라 용기야. 지은이의 사랑을 존중합시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떠났다. 그날 밤 수아와 나는 서로를 안고 울었다. 우리가 이겼어. 하지만 아직 멀었다. 직장에서의 소문, 사회의 시선. 드라마는 이제 시작이었다. 가족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어머니가 전화로 울며 말했다. 지은아. 왜 그래? 민준이는 좋은 아이잖아. 나는 설명하려 애썼다. 엄마.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이해는 더뎠다. 한국의 전통. 효도와 체면이 우리를 올가매었다. 시아버님은 어머니를 만나러 왔다. 지은이 어머님. 우리도 젊었을 때 비슷한 고통을, 그의 고백은 어머니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나 사회적 압박은 더 컸다. SNS에서 우리 이야기가 퍼졌다. 강남 집안 레즈비언 스캔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바이럴되었다. 악플이 쏟아졌다. 변태야. 한국 문화 파괴. 내 직장 상사가 불렀다. 지은 씨. 이 일로 회사 이미지에 나는 사직서를 썼다. 수아의 카페도 손님이 줄었다. 손님들이 이상한 눈으로 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밤에 안고 사랑해 라고 속삭이는 게 유일한 위로였다. 시아버님은 행동에 나섰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은퇴 교사의 이야기, 사랑의 다양성, 그 글은 지지를 받았다. LGBT 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함께 시위에 참여하세요. 우리는 홍대에서 작은 모임을 가졌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플래카드를 들었다. 사랑은 사랑일 뿐. 그날 나는 목소리를 냈다. 나는 지은 레즈비언입니다. 제 사랑을 지켜주세요. 박수가 터졌다. 민준도 왔다. 미안해. 지은아. 이제 내 편이야. 하지만 위기는 또 왔다. 보수 단체의 항해 시위. 우리 집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 도덕 파괴자, 외침. 경찰이 출동했다. 수아가 다쳤다. 가벼운 부상이었지만 내 가슴은 찢어졌다. 병원에서 그녀를 안으며 울었다. 포기할래? 그녀는 웃었다. 절대 안 돼. 너랑 함께라면. 지지자들이 늘었다. 시아버님의 인터뷰가 TV에 나갔다. 가족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시청률이 높아졌다. 어머니도 변했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수아를 데려와. 우리는 집으로 갔다. 어머니가 수아를 안아주었다. 잘 부탁해.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민주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다. 행복해. 지은아. 수아와의 로맨스는 더 깊어졌다.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 앞에서 키스하며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제주의 푸른 바다가 우리 사랑을 축복했다. 돌아와.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커피를 함께 마셨다. 시아버님은 자주 방문했다. 요리 배울래? 그는 수아에게 김치찌개 레시피를 가르쳤다. 가족 모임은 이제 웃음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수아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너 때문에 내가 버림받았어. 그는 협박했다.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시아버님이 변호사를 소개했다. 두려워 마. 재판에서 우리는 승소했다. 그 승리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실현의 절정은 직장 재취업 과정이었다. 나는 새 회사에 지원했지만 배경조사를 이유로 떨어졌다. 너의 문제 때문에. 인터뷰어의 말. 절망 속에서 수아가 말했다. 우리 카페에서 일해. 함께 만들자. 우리는 카페를 확장했다. 레인보우 블루밍으로 이름 바꿨다. LGBT 커뮤니티의 모임 장소가 되었다. 손님들이 늘었다. 여기서 용기를 얻었어요. 시아버님의 건강이 나빠졌다. 심장 문제. 병원에서 그는 말했다. 지은아. 수아야. 고마워. 너희 덕에 내가 다시 살았어. 우리는 간호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의 회복은 기적 같았다. 퇴원 후. 그는 우리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은 용기다. 너희가 내 용기였다. 사회적 변화도 왔다. 정부의 LGBT 법안 논의. 우리의 이야기가 언급되었다. 우리는 증언자로 나섰다. 국회 앞에서 평등을 외쳤다. 미디어 인터뷰가 쏟아졌다. 이제 우리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가족 화해가 완성되었다. 친척 모임에서 모두가 모였다. 지은이. 수아를 축하해. 삼촌의 말. 우리는 피로연을 열었다. 민준도 왔다. 새로운 삶 축하해.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어머니는 수아에게 반지를 주었다. 가족 반지야. 수아와 나는 관계를 공식화했다. 작은 파티에서 서약했다. 영원한 파트너, 친구들과 가족이 증인이었다. 시아버님의 축복이 울려 퍼졌다. 행복하세요. 성장도 있었다. 나는 온라인 상담소를 열었다. LGBT 청소년들을 도왔다. 너의 이야기가 나를 살렸어. 메시지들이 왔다. 수아는 책을 썼다. 숨겨진 사랑의 꽃. 일상이 아름다워졌다. 서울의 계절을 함께 보냈다. 가을 단풍 속 산책. 겨울 눈사람 만들기. 시아버님과 함께 추석을 보냈다. 송편 빚으며 웃음꽃. 이게 가족이야. 미래 꿈도 키웠다. 해외여행. 아이 입양 고려. 한국이 변하면 우리도. 수아의 말. 우리는 자원봉사에 나섰다. 시위. 워크숍. 변화를 만들었다. 작은 갈등도 있었다. 의견 차이로 다툼. 하지만 화해가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사랑해. 매일의 말. 시간이 흘러
우리는 결혼식 비슷한 행사를 열었다. 법적이지 않지만 마음의 서약. 한강변에서 시아버님이 주례. 오늘 두 사람이 하나 됩니다. 눈물이 흘렀다. 가족, 친구들이 박수쳤다. 이제 우리는 평범한 커플. 하지만 그 평범 속에 용기가 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도전적이지만 변화의 물결. 우리의 사랑은 그 물결의 일부. 시아버님의 손길처럼 사랑은 말 없이도 전해진다. 우리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